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최근 시장의 이목을 정말 집중시켰던 이슈죠. 바로 네이버와 두나무 간의 잠재적 파트너십, 더 나아가서는 합병 가능성, 여기에 대한 여러 증권사 분석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들을 통해서 네이버의 현재 기업 가치는 과연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 동력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특히 그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잖아요, 두나무. 이 두나무와의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인데 명확하고 또 흥미롭게 풀어내서요. 이 이슈의 핵심을 잘 잡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저희 탐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정말 뜨거운 감자였어요.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그리고 설령 합병까지 안 가더라도 각자 영역에서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두 기업이 만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리포트들이 네이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투자 관점에서 뭘 주목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좀 정리해봐야겠죠? 지난 9월 25일이었어요.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각 회사 주식을 서로 교환해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 소식 하나만으로 네이버 주가가 하루 만에 12.5%나 급등했어요.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엄청 낮다는 걸 보여줬죠. 하지만 네이버가 바로 해명 공시를 냈습니다. 입장을 밝혔는데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또 비상장 주식 거래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건 맞다. 하지만 기사에 언급된 주식 교환을 포함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다만 추후에 내용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1개월 안에 다시 공시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약간의 여주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 리포트들도 이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고요.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근거는 그 시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병설 보도되기 불과 며칠 전 9월 16일에요. 이미 두나무의 100% 자회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 지분 70%를 약 686억 원에 인수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말로 포괄적 주식 교환, 이걸 통한 합병을 염두에 뒀다면 굳이 이렇게 자회사 지분을 미리, 그것도 별도 계약으로 인수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합병하면 따라올 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회사의 규모 차이 문제입니다. 최근 실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보면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호황이었어서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 큽니다. 이게 네이버 전체랑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두나무를 재무제표상 종속회사, 즉 연결자회사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병 비율, 이걸 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좀 더 쉽게 말하면 네이버 주주들이 동의할 만한 교환 비율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실제 합병 성사 가능성에는 좀 신중한 시각이 있는 거죠. 와,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보통은 합병하면 큰 쪽이 작은 쪽을 흡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좀 반대 상황에 가까우니까 합병 비율 산정이 정말 복잡하겠군요. 합병 여부는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리포트는 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네이버 자체의 가치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최근에 주가가 꽤 올랐는데 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까요? 리포트에 따르면요,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흔히 PER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 1원당 주가가 몇 배로 평가받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한 18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리포트는 이 정도면 네이버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평가 부담이 크지 않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증권 리포트 기준으로는 현재 주가 25만 6,500원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이버 본업이죠. 광고와 커머스. 이 분야의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영업이익 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2.3%, 2026년에는 16.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분기에는 네이버의 자체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버 X 관련해서 글로벌 LLM, 그러니까 다른 거대 언어 모델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기대감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에는 합병이 실제로 이루어지든 아니든 간에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네이버와 두나무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제로 논의하고 있다. 이 분명한 사실 그 자체입니다. 네이버 해명 공시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 주식 거래, 이런 협력 논의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두 기업의 만남 그 이상입니다. 국내 최대의 검색, 커머스, 그리고 UGC 플랫폼, 그러니까 블로그나 카페 같은 사용자 생성 컨텐츠 플랫폼을 가진 네이버, 그리고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 각자 영역에서 정말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두 거인이 손을 잡는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서로에게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각 회사가 가진 강점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해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리포트에서도 이 부분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실물 경제에서 정말 막강한 플랫폼이죠. 2024년 예상 온라인 커머스 거래액이 50조 원에 달해서 쿠팡에 이어 2위고요.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무려 72조 원입니다. 간편 결제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 네이버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그 스마트 스토어 중심의 커머스 생태계, 그리고 네이버페이라는 결제 시스템, 이거는 국내에서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에는 엔페이 월렛 베타 버전을 통해서 NFT나 웹3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고요. 또 QR코드나 얼굴 인식 결제를 지원할 거라는 커넥트라는 새로운 결제 디바이스 테스트도 시작하는 등 정말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특히 암호화폐 영역의 절대 강자입니다. 다들 아시는 업비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넘어서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거래대금 규모 4위에 해당하는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국내 2위인 빗썸과 비교해도 거래대금이 4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정말 막강하죠.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자체 개발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화, 그리고 전용 지갑 서비스 기화 월렛을 공개하면서 단순히 거래 중개를 넘어서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서의 역량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실물 경제 기반 플랫폼과 페이먼트, 두나무는 압도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기술력. 이렇게 각자 정말 뚜렷한 강점을 가진 두 회사가 힘을 합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리포트에서는 특히 스테이블 코인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통찰은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만드느냐 이 문제보다도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게 만드느냐, 즉 유통망을 장악하는 것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리포트는 바로 이 유통 영역에서 네이버의 그 방대한 사용자 기반 및 결제 인프라, 그리고 두나무의 암호화폐 거래 및 관리 노하우가 결합될 경우에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리포트에 따르면 실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법규 준수 같은 걸 고려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존 금융기관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법안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준비금 대부분을 안전한 단기 국채 등으로 보유해야 한다면 발행사가 얻을 수 있는 운용 수익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발행량 대비해서 연 한 2% 초중반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것마저도 유통을 담당하는 플랫폼과 나눠야 한다면 발행 자체의 매력은 사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보다 이 코인이 실생활에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유통시키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이버와 두나무 연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심지어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혹은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더 강력한 경쟁력과 시장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네이버 페이라는 아주 강력한 실물 결제 수단이 있으니까요. 아, 발행보다 유통의 힘이 핵심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수 있을까요? 적용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역시 네이버의 거대한 커머스 플랫폼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광고주가 네이버에 지불하는 광고비라든가 아니면 블로거나 유튜버 같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는 수익, 이런 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국경 간 송금이나 해외 직구 같은 글로벌 C2C,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웹툰 같은 콘텐츠 플랫폼에서 글로벌 사용자들의 결제나 작가 정산에 쓰일 수도 있고요. 사실상 네이버 생태계 안팎의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접점에서 활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통에서도 마찬가지의 강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두나무의 업비트는 국내에서 가장 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통 창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1분기에 국내에서 거래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총액이 57조 원에 달했는데 이 대부분이 업비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페이팔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또 기업 간 B2B 거래나 소비자 대상 B2C 서비스에서 AI 에이전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시대가 온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건 불가피한 변화로 보입니다. 리포트는 네이버 두나무 연합이 이런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도 국내 시장에서의 유통 강점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요, 네이버 페이면으로도 이미 결제 시장에서 강력한데 굳이 이렇게 변동성이나 규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암호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유통까지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기존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리포트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기존 간편 결제 시장은 아시다시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는 반면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시장, 특히 제도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 증권 같은 것들은 잠재력이 매우 큰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의 엔진을 장착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둘째는 생태계 확장과 락인 효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네이버 생태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면 사용자들은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거고, 이건 곧 네이버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두나무와의 협력은 이 과정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초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생태계 강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이군요. 스테이블 코인 외에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던 비상장 주식 거래 분야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미 증권 플러스 비상장 지분을 인수하면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 외에도 RWA, 그러니까 실물 연계 자산이죠.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RWA를 발행하고 유통하거나 아니면 STO, 증권형 토큰 발행이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제도화될 경우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아직 관련 법규나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장의 주된 협력 분야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확장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리포트에서도 관련 제도가 구체화되면 업데이트하겠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 리포트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네, 리포트는 네이버와 두나무 간의 합병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요, 강력한 사업 제휴, 그리고 신사업 공동 추진, 현재까지 확인된 이 분명한 사실만으로도 네이버의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으로 탑픽,
즉 최선 호주 의견을 유지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 주가 32만 원, 이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50조 원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실제로 합병이 성사되거나 아니면 논의 중인 스테이블 코인 유통이나 STO 같은 신사업들이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다면 그때는 현재의 목표 주가를 넘어서 추가적인 기업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추정치나 목표 주가가 앞으로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요약하자면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설 자체는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사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매우 광력하고 구체적인 사업 제휴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핵심에는 네이버가 가진 실물 경제 기반의 막강한 플랫폼 파워와 사용자 기반, 그리고 두나무의 압도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 능력과 기술력, 이게 결합될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리포트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 기업 간의 제휴를 넘어서요, 국내 디지털 금융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나아가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가 연결되는 방식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닌 상당히 주균한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협력 가능성을 다룬 증권사 분석 리포트들을 통해서 두 기업의 현재 가치와 미래 전략, 그리고 이들의 만남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기술과 금융의 경계가 정말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두 테크 기업의 행보가 앞으로 우리 경제와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네이버와 두나무의 협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이들이 구상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현실화된다면 과연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전통적인 금융 플레이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의하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구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